예, 6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이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공식 행사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행사에 참석했는데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6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의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기념식은 기억과 다짐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먼저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30주년의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30주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 이번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6월 항쟁도 결국은 독재 타도 그다음에 호원 철폐라고 하는 주장을 통해서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그런 중요한 우리 역사의 한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예. 오버랩 되면서 결국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를 보게 돼요. 그게 또 우연히도 30주년이 됐는데 예. 저도 87년도에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8호 학번이니까 그때는 정말 전국적으로 촛불혁명보다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조직력이 올 수 있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전국에서 촛불과 같이 횃불을 들고서 다 모여서 호원철폐를 주장했고 독재 타도를 주장했던 걸 기억한다면 예. 촛불혁명 결국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1차적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그게 완성이 되지 않고 미완으로 남아 있었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부패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예. 다시 촛불혁명을 통해서 그날의 정신이 다시 발현되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는 그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시대적 상황 자체가 물론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데자뷰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60 민주항쟁의 기념식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기념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기념사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우리 김광덕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예.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 명령이다 오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6월 항쟁과 이 촛불 이 혁명이라는 게 소위 바로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두 가지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평소에 소위 일종의 재하 또는 학생 이런 노동계 민주화 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예. 6월 시민 항쟁은 그 당시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요. 예. 그때 소위 넥타이 부대까지 다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소위 6월 시민 항쟁이 일단 성공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성공한 건 뭐냐 하면 약간 독재 타도 호원 철폐를 외쳤는데 이제 직선제를 쟁취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나 예. 이제 당장 정권은 바로 이제 민간 정부로 온 게 아니라 군부 출신인 노태우 후보가 예.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소위 일종의 민주화가 완성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의 직선제를 쟁취해가지고 일종의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으면서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완성돼가는 과도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제 문 대통령은 이제 그거를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는 계기로 삼겠다 하면서 오늘 이제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겠다는 의미로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그 새로운 거를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뭐냐면 경제적 이런 양극화라든가 이런 불평등을 줄이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소위 복지를 구현하고 이런 걸 이제 하겠다는 건데 바로 이런 거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이번 문 문재인 정부에 와서 완전히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이번 정권에서부터 굉장히 완성의 단계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하여튼 표시한 거로 보입니다. 네, 예. 기념사에 대한 소회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최 교수께도 좀 들어볼까요? 네. 기념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념사도 저는 이제 방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보여지고요. 예.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 6월 항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면면들을 다 소개했어요. 넥타이 부대도 얘기했고요. 대학생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이 사실 잊혀져 가고 기억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6월 항쟁의 의미를 다시 되살렸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6월 항쟁이 미완의 완성으로 끝나버렸지만 그 당시에 정말 전 국민적인 동의와 전 국민적이 다 거리로 나와서 전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촛불혁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진 걸 보면 어찌 보면 그때 그 정신이 없었다면 지난해 촛불혁명도 과연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이 이번 기념사에 많이 들어있었고요. 본인이 또 계속 얘기한 게 민주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아까 앵커도 지적해 주셨는데 예. 그만큼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국정 철학에 또는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예. 국민들한테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여지는 그런 기념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저도 한마디 보완을 하자면요. 예. 마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4가지 이런 일련의 이런 역사적 의미가 담긴 행사가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그 추모 행사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현충일 며칠 전에 이제 현충일 기념식이 있었고요. 예. 또 오늘은 마침 또 60항쟁 그것도 이제 30주년이라는 예. 이런 30주년이라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소위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을 하고 다 그리고 통합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될 수 있는 역사적 행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현충일은 조금 이거 다른 3가지는 다 민주화 이런 정의 이런 거 관련된 거라면 현충일은 여러 가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예. 숨지거나 희생한 여러 가지 거기에는 민주화 운동 세력도 있고 또 그다음에 6.25라든가 이런 데서 희생당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런 걸 통해서 소위 민주화, 소위 정의 그리고 이제 통합 이런 것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데 됐다는 데서 이 4가지 행사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질문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직 후보자들 국회 검증 통과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김희수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는데 앞으로 그랬죠.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게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불발이 됐지만 예. 국민의당에서는 뭐 일정 부분 좀 협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오늘 그 박주선 의원이 어젠가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2의 여당이 되겠다. 뭐 예.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말 뭐 국민의당 판단하에 볼 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컨대 이제 강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예. 강경하게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나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 뭐 김희수 후보자가 갖고 있는 5.18 뭐 그 문제도 사실은 본인이 사과를 했고 또 그때 당시 군판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상황적인 여건 자체가 본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다고 하면 크게 헌법재판관으로서 재판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흠결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이 일정 부분 저는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이제 인준을 거쳐서 또 투표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과반 수장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당이 만약 협의를 해주면 예. 문제없이 통과가 될 수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예.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거의 뭐 많은 의원들이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요. 예.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또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중대라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야당으로서의 어떤 야성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예. 예. 뭐 문제는 결국에 강경화 후보자, 그러니까 이슈는 강경화 후보자의 통과 여부에 걸려 있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김희수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다음 주 정도 되면 좀 윤곽이 드러날 텐데 아무래도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좀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다음 주에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대통령의 시정 연설도 있고요. 또 오늘 주말 이후에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은 김광덕 부장께서 어떻게 전망하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캐스팅 보트를 친 예. 국민의당이 이 세 사람에 대한 카드를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소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3K라 그러잖아요. 예. 강경화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가 다 이제 K로 시작이 되니까 예. 3K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다 부정적인데 네. 국민의당은 아까 말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얼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준여당으로서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하니까 또 이거를 이제 준여당이라고 한 거를 환영한다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국민의당이 반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 어떻든 국민의당은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하고 김상조 후보자의 이러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국민의당이 좀 늦추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김희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투표를 해야 돼요. 예. 임명 동의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서 투표를 나머지는 아무리 반대를 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더라도 예.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고유의 인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임명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단지 여론의 부담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바로 투표를 해야 되는 김희수 후보자의 문제를 펜딩 뭔가 현안으로 걸어놔둬야 예. 고리로 걸어놔둬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략적 계산 고려하여서 예. 이렇게 움직이는 거로 보이고 결국에는 김희수 후보자하고 김상조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김희수 후보자는 국민의당이 이제 밀어주면은 당연히 통과가 되는데 이게 예.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투표를 하는데 약간의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개 속에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120명에다가 정의당의 6명 한 126명인데 예. 그런 추가로 출석위원 과반수까지 확실히 되려면 150명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국민의당 40명 중에 24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려면 거의 당에서 야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좀 남아있긴 한데 어떻든 그래도 김인수 후보자는 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또 기류들이 호남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있기 예.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양보해달라 이런 걸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간곡히 호소한다. 예. 좀 예. 그 청문 보고서 택해주기를 이렇게 하는 거로 봐서 청와대는 지금의 기류로서는 임명을 좀 강행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국민의당이라든가 또 이제 다른 바른정당도 나름대로 전략적인 여러 가지 이런 계산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근데 순서로 따지자면 일단 야당 쪽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3K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일단 어제 대변인이 간곡하게 호소를 하면서 공이 또 다시 야당에게 넘어간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어떤 리액션을 보여줄까요? 그것도 약간 지금 시간 조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서 쉽게 예.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월요일 날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서 예. 시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은 아마 추경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 중에 강경화 후보자 아니면 인사청문회 관련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대표들을 만나거나 원내대표를 만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정연설 전후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 물론 이제 그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 예. 혹시나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소탄한 행보를 보여주시고 있고 소통한 행보를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찾아가서 만나서 협조를 요청할. 물론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하면 뭐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만약에 만나자고 하는데 그걸 거부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로키라고 그러죠. 낮은 자세로 야당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예. 일정 부분 협조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제 카드가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론 강경화 후보자를 밀어붙여서 임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랬을 때는 협치라는 문제가 깨지는 문제가 있고요. 네. 지금 최대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끌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조를 요청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 국민 여론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로우키로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제발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낮은 자세로 접근하면 여론 자체가 너무 발목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너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야당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나 아니면 다른 후보자들 임명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는 여론의 힘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대통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강경화 후보자 어저께 이제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불과 이제 6월 하순에 열리게 되는데 그 예. 다가왔고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중간에
외교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상당히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사전 조율이라든가 예. 이런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원래.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서 빨리 조속히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그 이후에 그에 대한 또 반대 논거를 들면서 지명을 처리하고 다른 인사를 발탁해라라고 다시 국민의당이 밝힌 거로 봐서는 예. 국민의당까지 이제 그 소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일종의 지원을 해줄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뭐 어떤 반대 논거를 폈냐면 이미 이제 지금 외교장관의 일단 지명이 예.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내놓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현재는 어차피 1차관이 임명됐으니 1차관이 그걸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와대 안보실에서 그걸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예. 불가피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외교장관이 정상회담 자리에 반드시 배석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경화 후보자 지명을 처리하라고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 사이에 다시 이야기한 거로 봐서는 예. 어떻든 국민의당이 그동안 총리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도 협조를 해줬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온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겠다 하는 의지가 생각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이제 김일수 소장 후보자는 아까지만 투표를 해야 되는 게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상조 후보자는 거기에 부대 조건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부대 조건이 검찰을 고발하자. 네. 그 부인의 그 예, 예. 특혜 채용에 대해서 검찰 고발하자. 이거에 대해서 또 여당이 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요. 검찰 고발하고 하면 또 그것도 좀 부담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에서 새 3K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 완전히 깔끔하게 지금 해결된 건 현재 없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도부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당청 간의 결속을 좀 다지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나오면서 한마디 제가 하면 그거 있었어요. 건배사. 예. 건배사가 이기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자를 뭘로 풀어서 얘기했냐면 이제 자주 만납시다 아. 이런 뜻이었어요. 이런 이런 기회를 자주 자주 가집시다. 아,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집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당청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이거는 민주당 정부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민주당과 협력하고 협조해서 함께 가는 정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지지와 또 민주당의 전폭적인 어떤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아주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모임이라고 보고요. 2시간 예. 넘게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제 뭐 물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추경 문제, 인사청문회 문제가 지금 안건으로 중요한 안건으로 있는 상황에서 예. 당이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대통령이 힘을 받기 힘들잖아요. 예. 국회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소야대 정국이라 하면 더더욱 당이 대통령과 정말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존중하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민주당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협력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냥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모습은 결국 당청 간의 관계 이 부분을 좀 더 공고히 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청와대 움직임을 사전에 이제 분석해 주실 때 국회를 향한 정무수석의 움직임이 하나고 대변인의 네. 어떤 인사 정국 통과 이거에 대한 간곡한 호소가 둘째라면 어제 나온 얘기 중에 같은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야당 국회의원도 한미 정상회담 때 수행단으로 동행하자. 이런 제안은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동호 반복일 수 있겠습니다만 시정연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각 당의 원내대표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계기를 좀 사전에 마련해 주는 그런 포석 아닐까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 보세요? 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방미할 때 예. 같이 야당 의원들 동행하자라고 한 거는 뭐 이 문재인 후보의 첫 제안은 아닙니다. 역대 정권에서 늘 그래 왔는데. 진보 보수 정권에서 예. 주요 국가를 방문할 때는 야당 의원들도 동행한 적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동행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과거에 또 있던 사례인데 어떻든 이러한 뜻을 다시 밝힌 거는 야당과의 협치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더욱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면서 방미 수행단으로 야당 의원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예. 저는 뭐 이건 바람직한 제안으로 보고요. 이런 예. 것들은 계속 특히 미국이라든가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나라 아닙니까? 동맹 국가로서 예. 그런 나라에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이 같이 동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야당이 이왕 가게 되면 다른 야당이 아니라 다른 야당도 가더라도 제1 야당의 의원이 예. 같이 동참을 해줘야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 사드 문제 갖고 지금 미묘한 기류, 한미 간에 미묘한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데서 외교 안보에 관해서 서로 이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한테 우리가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자유한국당도 인사 문제에서는 발목을 잡는다고도 표현하고 소위 말해서 좋은 말로는 견제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미국 동행 제의에 대해서 저는 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데 실제로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뭐 건설적인 제안이기도 하고요.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박수 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물론 국내 문제에 있어서 뭐 격돌할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또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여야가 자꾸 충돌하는 모습을 대외에 보여줬을 때 그것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외교 무대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한미 정상회담이니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외교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된다고 봐서 예. 저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예. 또 야당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무슨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만 예.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가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예, 뭐 공식적으로 나온 워딩이 밥 먹고 사진 찍고 하는 게 소통이냐, 이거 쇼통이다라고 언급이 나온 게 있어서 이런 분위기에서 또 딱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